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fxml로 만들어 가지고요. fxml을 이제 m메인에다가 땡겨서 씬으로 설정을 해서 얘를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아니 출력이란다. 이 화면이 보이게끔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이게 지금 스테이지다, 그죠? 맞나요? 네, 스테이지고 요게 씬이에요. 씬인데 여기에 보니까 얘는 텍스트 필드고요. 그리고 얘는 버튼이다, 두 개가, 그죠? 맞나요?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수평적으로 배치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H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거를 요거를 한번 같이 이제 직접 fxml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섹션 02에다가 되고요. 컨트롤 N 해서 자, 패키지를 만들 건데요. 역시 이거잼 02로 해서요. 이제는 fxml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N 해서 파일을 만들 건데요. fxml이라고 치면 나오죠, 그죠? 맞나요? 예. fxml로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를 fxml 파일을 더블 클릭을 딱 하게 되면요. 자, 여기에 지금 앙커 페인, 아이씨, 색깔이 안 보여. 앙커 페인부터 해서 요걸 딱 눌러보면요. 이게 전부 다 컨테이너의 종류입니다. 알겠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거고요. 이번에 써볼 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H박스 수평으로 컨트롤들이 배치가 되는 얘를 쓸 거고요. 그리고 네임은 역시 루트라고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피니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화면이 나온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정했던 H박스가 자, 아직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XML 해서 요거 NS가 붙어 있다, 그죠? NS는 네임스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야, 얘는 fx다, fxml 파일이다 라고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위에는 XML의 버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인코딩 자체를 UTF-8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클래스에서 작성할 때도 역시 필요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fxml 로더로 로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땡기면 이것들이 전부 다 아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적 레이아웃에서 new hbox 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객체가 생성이 돼서 노드로 쫙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항상 놔두셔야 됩니다. 기본값으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set spacing 했다, 그죠? 세터. 그거를 이제 속성과 값으로 h박스에다가 설정을 하죠. 그래서 spacing 이렇게 하면 자동 완성 인텔리전스 기능이 나오죠, 그죠? 맞나요? 네, 여기에다가 더블 값을 이렇게 10.0을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리 태그 칠 때는 항상 탭키를 이용해서 자리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H박스에 들어가는 자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hildren 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뒤에 리턴 타입이 지금 옵저버블 리스트로 해서 노드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children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그 그림에는 그 아까 전에 실행했던 창에서는 텍스트 필드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텍스트 필드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프리프 우리가 set pref width 이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터의 약자로 이건 속성 값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pref width 해서 야 길이를 200 정도 픽셀로 잡아달라라고 하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끝 태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무것도 작성을 안 할 거라면 이거를 지우고 여기 안에서 끝 태그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필드가 이제 로딩이 되면서 여기에 각각의 컨트롤들이 다 뉴로 인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버튼을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자바 fx 씬의 컨트롤이고요. 버튼에다가 우리가 버튼의 값을 주기 위해서 텍스트 속성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것도 역시 닫아버리면 끝 태그가 버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실제 보세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렇게 되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방법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확인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글자 위에 올라가는 태그 값으로 텍스트 값을 이용한 거고요. 이거는 속성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넣은 거예요. 둘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석 처리를 하려 그러면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시프트 역슬러시 하시면 요게 요렇게 나오는 게 주석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우리 취소 버튼이 하나 더 있었다. 그죠? 예. 그래서 취소 한번 해봅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자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와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윈도우 위에 스테이지 객체라고 보죠. 그리고 스테이지 객체는 당연히 여기에 타이틀이 있고 여기에 뭐 최소와 최대와 X 표시가 있을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제 씬이 될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내가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때려 넣어요. 그죠? 지금 넣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요거 요렇게 됐으면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뭐 제가 만든 사자 용어인데요. 그래서 페안마바라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페안마바. 페는 패딩의 약자고요. 안은 안쪽 여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는 바깥 여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냥 고심 끝에 생각을 해서 지어낸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봐봐요. 이게 지금 현재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요 빨간색으로 아이고 이게 아니죠. 요 빨간색으로 제가 요렇게 했는 게 요게 지금 H박스다. 그죠? 예. H박스에 만약에 패딩을 주지 않는다면 얘는 이렇게 여기에 갖다 붙어서 나올 겁니다. 버튼이. 맞죠? 예. 요것도 우리가 스페이싱을 주지 않으면 다닥다닥 붙어서 나옵니다. 좀 이따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 좀 지울까요? 에이씨, 이거 안 해, 이씨. 그래서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씬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H박스니까 루트니까 여기에 내가 뭔가를 컨트롤 배치하려고 그러면 안쪽 여백으로 우리가 넣기 위해서 패딩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패딩을 준 만큼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씬에서 떨어져서 딱 갖다 붙어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갖다 붙이지 말고 약간 좀 떨어져서 이렇게 여백을 주는, 이게 바로 안쪽 여백인 패딩을 주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에서는 바깥 여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있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서 기준점이 얘가 되면 떠올라 그러면 패딩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컨트롤이 기준이 되면요. 컨트롤에서 만약 이 컨트롤에서 내가 패딩을 줘버리면 안쪽 여백을 준 거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이 보통 컨트롤들은 이제 보통 컨테이너에서 마진을 주는 게 좋고요. 이제 컨트롤끼리의 이 간격을 줄 때는 이러한 스페이싱을 이용을 하는 H박스나 V박스 같은 거는 스페이싱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앙커페인 같은 경우는 좌표값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마진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마진 라이트가 되고요. 이거는 마진 바텀, 이거는 마진 레프트, 이거는 마진 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라는 걸 한 개로 우리가 다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것들이 다 먹히고요. 아무튼 근데 일일이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컨트롤 간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들은 마진을 줄 수밖에 없겠죠. 컨트롤 간의 간격이라면. 그죠? 예. 그런데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들여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이 기준이 돼서, 컨테이너가 기준이 돼서 이제 이렇게 패딩을 주면 되고요. 물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바깥으로 마진을 이렇게 또 역시 떨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게 그 방법론적으로는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알아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패딩하고 마진, 이거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패딩을 줄 겁니다. 자, 패딩은 안쪽 여백입니까? 바깥 여백입니까? 안쪽 여백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패딩에는 이렇게 해서 속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패딩 안에는 항상 지오메트리 패키지에 있는 인셋이라는 객체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인셋즈라고 뜨죠, 그죠? 클래스가. 예. 그래서 얘는 생성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그냥 보세요. 탑, 라이트, 바텀, 그리고 레프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0을 줬어요. 이렇게 주면 이거는 동일하게 전부 다 10을 주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패딩 자체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성자가 두 개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각각 다르게 주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탑을 우리가 탑, 라이트 이렇게 항상 뒤에 좀 이따가 이런 시간에 설명할 건데, 자 이제 패딩을 우리가 줄 때는 이렇게 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탑에다가 10.0 그리고 뭐죠? 탑 라이트를 이렇게 줘서 또 10.0 그리고 뭡니까? 탑 라이트 바텀이죠. 그죠? 바텀에서 10.0 하고요. 그리고 레프트인가요? 예, 레프트를 줘서 10.0 이렇게 줄 수가, 이제 안쪽 여백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패안 마바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패딩은 안쪽 여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진은 바깥 여백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한번 여기서 내가 fxml 루트 fxml을 내가 여기서 신빌더로 한번 열어볼게요. 신빌더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예, 보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 어디 갔습니까? 제가 여기서 레이아웃에 들어갑니다. 요 레이아웃에 여기 보면 제가 패딩을 여기 각각 준 값들이 보이죠, 그죠? 예,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0으로 설정을 하고 또 0으로 설정을 하니까 어때요? 따닥따닥 붙어가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싱 아까 전에 우리 줬잖아요, 그죠? 이걸 또 0으로 또 내가 줘버리면 갖다 붙어 버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하면 되겠다 이거죠. 됐나요? 예. 요거는 세이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이브 되면요. 이거 세이브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세이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딸깍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네요. 세이브 했는데 딴 데 갔다가 올게요. 그렇죠. 사라졌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저는 살릴게요. 알겠죠? 예, 이렇게 살리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화 시켜 가지고 즉 신객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남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위에 거 하지 맙시다. 위에 거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기서 컨트롤 N 해서 자, 클래스를 역시 만들어 줍니다. 만들고요. M 메인으로 역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static void main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M 메인을 하시고 extend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을 받고요. 역시 스타트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고 위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메인 메서드에서는 론치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하면 되죠. 그죠? 예, 론치 해서 args 해서 이렇게 던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땡겨 와야 돼요. 그래서 땡겨 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fxml loader라는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인 load와 인스턴스 메서드인 load라는 메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fxml loader의 정적 메서드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fxml loader의 인스턴스 메서드인 load를 이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load라는 정적 메서드 말고 이제 load라는 개는 우리가 인스턴스 메서드는 우리가 이제 씬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장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이제 넘겨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참조를 넘겨줄 때 그때는 동적 인스턴스 메서드로 만든 것을 활용을 하면 좋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할 거니까 간단하게 자, fxml loader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자바fx의 fxml 패키지에 있다. 그죠? 예, 여기에서 얘를 땡기고요. 그 다음에 점 하면 자, load라는 메서드가 여기에 존재하죠. 그죠? 예, 여기에 받는 타입이 URL입니다. 그래서 URL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여기에 땡길 건데 어떻게 땡길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클래스를 얻는 거. 오브젝트에서 현재 클래스를 얻는 메서드가 뭐였죠? getClass. 기억나죠? 예, 현재 클래스를 얻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getResource가 있습니다. getResource. 리소스를 얻어낼 건데요. 어떤 리소스냐? 지금 동일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루트 점 여기다가 root.fxml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 로드 메서드가 리턴하는 게 보면 지금
오브젝트다. 그죠? 오브젝트인데 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페어런트 객체를 리턴하는데요. 페어런트 이렇게 페어런트 있죠. 이렇게 페어런트를 넣고 원래 이렇게 페어런트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타입캐스팅 에러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페어런트로 타입캐스팅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fxml 로드의 로드 메서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얘가 리턴하는 것은 무조건 페어런트 객체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페어런트 객체가 될 수밖에 없는 놈이죠. 왜? 여기서 생성되는 것들은 전부 다 페어런트 클래스의 루트 엘리먼트에 들어가 있는 이제 H박스라든지 V박스들은 얘의 자손이죠.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자손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fxml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컨테이너하고 컨트롤을 자 페어런트 객체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담고 나서 자 우리가 자 바로 이제 씬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씬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씬 해서 new 씬의 생성자의 매개값에 지금 페어런트 객체를 받고 있는 놈이 있다.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페어런트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서 이 씬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세터에 setScene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씬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show 메서드를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자 제가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프로그래밍적 레이아웃은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었어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래가 칠드런에다가 우리가 옵저버블 리스트에다가 노드 객체로 라벨 버튼 다 추가해 줘야 되고 이러한 불필요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fxml 파일을 그냥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제가 텍스트를 쳐서 그렇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씬빌더를 이용하면 뭐 금방 만든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디자인 단이고요. 이거는 백 쪽이죠. 그러면 분리가 됐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들은 편해요? 분리된 게 편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fxml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